포문 저희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은 저희 그 파일을 읽을 때도 사용을 했었죠. 포문의 기본 구조는 for 특정 변수 in list, tuple 문자열 또는 파일, 그리고 콜론 해주고 그 밑에 인덴테이션을 해주면서 명령어들을 쭉 써주면은 이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시켜줍니다. 어떠한 리스트나 튜플, 문자열, 파일의 첫 번째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차례로 변수에 대입돼서 커맨드 1, 커맨드 2 등 차례대로 반복 수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에 있는, 그러니까 뭐 리스트라고 하죠. 다른 형태의 데이터 타입들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냥 단순하기 위해서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요소 값에서부터 마지막에 있는 요소 값까지 하나씩 변수에다가 넣어주면서 그 변수를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굳이 뭐 변수를 활용을 안 하더라도 리스트에 있는 요소 값들의 숫자만큼 특정 명령어를 여러 번 수행을 시켜주는 게 포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을 읽을 경우에는 파일 각각의 줄을, 그러니까 엔터키 마지막에 그러니까 보통의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파일은 엔터키로 나누어져서 여러 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각각의 행들을, 그러니까 엔터키를 어떤 뭐 쉼표라든지 리스트에서 그런 걸로 인식을 하면서 각각의 줄을 요소 값으로서 인식을 하면서 파일을 한 줄씩 읽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리스트는 1, 2, 3 이라고 하겠습니다. for I in 테스트 리스트, 일단 콜론을 방금 빼먹었죠. 그런 실수를 많이 하곤 합니다. 항상 조심해 주세요. 뭐 기본적인 구조는 이런 식입니다. 어떤 리스트가 있고 for I in 테스트 리스트, 그리고 i를 프린트 해주세요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print i라고 나왔죠. print i라고 했더니 1, 2, 3 이렇게 리스트에 있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순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3, 1, 2라고 해보면은 실행을 시키면 3, 1, 2라고 나오죠. 지금 이 뒤에 넣어준 어떤 리스트에 있는 값을 한 개씩 i에다가 대입을 시키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print here, print there 하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here 3 there here 3 i죠. 지금 there 나오고 다시 처음으로 가서 here 1 there, 그죠? 그리고 here 2 there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변수값을 넣어주면서 요 밑에 있는 종속이 되어 있는 인덴테이션으로서 종속이 되어 있는 이 명령어들을 순서대로 해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 파일 읽을 때 보니까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요 순서가 그 포문 안에서 파일을 읽을 때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명령어들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건데 뭐 그거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는 친구가 있어서 질문이 들어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순서를,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그 후에 두 번째 명령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어가 들어가면 세 번째 명령어가 나오는 거예요. 한 줄로 길게 명령어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우리 저번에
뭐 리버스 컴플리멘터리 시퀀스 만드는 것도 거기서도 보여드렸었죠. 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을 시키더라도 앞에 써 있었던 거에서부터 뒤로 순차적으로 일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 포문에 들어가는 리스트의 형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변수로서 받아들이는 것도 다양한 형태로 받아들이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리스트 안에 튜플을 요소값으로 갖는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 리스트가 지금 요소값들이 3개가 들어있는데, 잠시만요. 요소값이 3개가 들어있는데 그 요소값들은 각각 튜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테스트 리스트 안에 i로서 가지고 올 때 그냥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실행을 시키면 그냥 뭐 각각의 튜플들을 알려주죠, 우리한테. 그런데 요 변수 지정을 해주는 거를 fl 이런 식으로 같은 형태의 튜플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print f, print l 해주고 실행을 시키면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나씩의 튜플 안에 있는 그 요소값들 하나씩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수에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하다. 저희 뭐 이런 건 비슷한 게 이런 게 있죠. 그냥 fl이라고 할 때 fl은 a, b 해주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그 요소값 그 변수명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었죠. 저희 지난번에 뭐 수업 시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지나갔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도 뭐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for fl in test list라고 하면은 그 하나씩 가지고 오는데 뭐 첫 번째 그냥 들어가는 거를 보여드린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러한 일은 test list 0에다가 fl은 test list 이게 먼저 여기로 갔을 때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printf, printl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게 순차적으로 생기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f, l 두 번째 거에서는 3이랑 4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포문을 응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에다가 하죠. 헷갈리니까. 우리가 뭐 시험을 봐서 시험 점수가 90점, 25점, 67점, 45점, 80점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90점, 25점, 67점, 45점, 80점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60점이 넘으면 합격, 60점이 넘지 않으면 불합격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를 해볼까? 그냥 학생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s는 이동성이라는 학생이 있고 학생이 누가 있을까요? 그냥 보이는 학생 이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아라는 학생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이라는 학생도 있고 나기정,
김유빈이라는 이렇게 학생들이 있다라고 학생들의 점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뭐 학생 번호는 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마크 in marks 이렇게 하면은 이 점수에 있는 거를 하나씩 가지고 오겠죠. 만약에 점수가 60점이 넘으면 프린트 학생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names number 플러스 합격입니다. 이렇게 프린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점수가 60점보다 얘는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작으면 프린트 names 플러스 학생은 불합격입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주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넘버를 지금 사용을 해가지고 학생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들어갈 때마다 넘버에다가 1씩 더해줘야지 이 넘버가 바뀌면서 이동성, 이현아, 이승현, 나기정, 김유빈 이게 순서대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하면은 이동성 학생은 합격입니다. 90점이라서 이현아 학생은 불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점수가 구간이 있고 거기에다가 A, B, C를 주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90점이 넘으면 A, 90점이 넘으면 A, 여기서 70점이 넘으면 B, 그리고 70점이 안 되면 C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90점이 넘으면 그리고 엘리프로 해보겠습니다. 마크가 70점이 넘으면 그리고 엘리프 마크가 엘리프로 안 해도 되겠네. 그죠? 엘리프 70점이 안 되면 그러면 C입니다. 그러한 구간을 정해서 점수를 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학생 여기다가 좀 더 자세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점수는 플러스 스트링 지금 인티저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막스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트링 형태로서 값을 내주고 싶으면은 똑같이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스트링 마크 플러스 점으로
A입니다. 그리고 엘리프 70점보다는 높고 그냥 굳이 AND 한번 써줘 보겠습니다. 70점보다는 높고 마크가 90점보다는 작으면 점수는 B입니다. C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if, elif, 여기 뭐 else로 해볼게요. if문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죠. if, elif, else. F5키를 눌러주고 실행을 시켜주면 에러가 났죠. 어디서 났을까? else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그 조건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하나씩 이제 또 들어갔죠. 이동성, 이연아, 이승현, 나기정, 김유빈 순서대로 하면서 90점, 25점, 67점, 45점, 80점. 그래서 90점 이상이었으니까 A고 70점 미만이었으니까 C고 그리고 70점 미만이니까 C, 70점 미만 C, 80점으로 90점에서 70점 사이니까 B 이런 식으로 포문을 이용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포문에는 continue라는 게 존재를 해요. continue를 만나면 그 아래에 있는 명령어들을 그 조건을 만족을 하든 만족을 하지 않던 다 상관이 없고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만약에 90점 이상이 되는 친구를 만나면은 여기다 continue를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뭐 첫 번째 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줄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동성 학생이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줬어요. 그죠? 이연아 학생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동성 학생이 또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기서 요 넘버가 요 넘버 플러스 1을 해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넘버가 아직도 0이다 보니까 어딘가에서 name으로 들어갔을 때 25점이니까 여기겠네요. 그죠? 여기서 names 넘버가 0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동성이 두 번 나온 거죠. continue로 가면 이 밑에 거를 continue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일 위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예요.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상당히 코딩을 하면서 조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continue를 썼다가 그냥 제일 처음으로 넘어가 버려서 약간 실수를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break라는 또 명령어가 있습니다. continue 말고 break는 뭐냐? 잠시만요. B 말고 그럼 C를 만났을 때 break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reak는 그냥 거기서 끄고 나와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뭐 일단 continue를 뺐으니까 이름이 제대로 나왔죠. 이동성 다음에 이연아가 나왔는데 그 C를 만나면서 지금 이 else로 들어간 거죠. 여기서 브레이크를 시켜버린 거예요. 루프에서 그냥 빠져나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continue를 쓰면은 무조건 그 포문 안에 있는 전체 명령어들 중에서 제일 위로 가는 게 그 continue고 브레이크는 어떤 위치가 됐든지 간에 여기서 그냥 끄고 나와버리는 게 브레이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포문과 자주 사용하는 함수 중에 range라는 함수가 있어요. 저희 range도 앞에서 배웠었죠. range를 쓰면은 등차 수열이 들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1씩 늘어나는
등차 수열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A는 range 0에서 10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A는 0에서 시작을 해서 10 전까지 들어가 있는 등차 수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0,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뒤에 그리고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잠시만요. 만약에 앞에 0을 빼줘도 0서부터 시작이 돼요. 무조건 파이썬은 숫자를 셀 때 0서부터 뭐 세기 시작을 합니다. 초반에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리스트 안에 우리가 새로 만들어주는 리스트 안에 몇 개의 요소값이 들어있는지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안에 있는 요소값들은 이 숫자 바로 빼기 1까지의 숫자를 리스트 안에 넣어주게 되는 거죠. 대신에 0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range가 왜 포문과 함께 자주 사용이 되냐? 우리가 포문을 사용을 하면 뭐 루프를 돌린다고 그랬으니까 반복 수행을 해주는 건데 그 포문 안에 있는 명령어들을 보통의 경우에서는 그 명령어들을 특정 숫자만큼 반복 수행을 해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range 함수를 사용을 하면 몇 번을 반복 수행시킬 건지 정해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2의 몇 승인지 구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2의 몇 승인지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4승을 한번 구해본다고 하죠. 그거를 뭐 2의 4승 구하는 건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이게 2의 4승인데 그거를 포문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for I in range 0에서부터 A까지 이렇게 하면은 A를 바꾸면은 계속해서 거기에 따라서 횟수를 바꿀 수가 있겠죠. A는 B를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B는 2예요. B는 B 곱하기 2 뭐 이렇게 써줘도 되고 B 곱하기는 2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프린트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프린트 스트링 B 플러스 스트링으로 의 플러스 스트링 A 승은 플러스 승은 플러스 잘못했네요. 그죠? 스트링 B 플러스 이다. 자, 여기서 C를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냥 C 곱하기는 그냥 여기다가 2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은 2의 4승은 2의 4승 2, 4, 4, 16 16인데 왜 32라고 나왔을까요? 프린트 A 뭐라?
잠시만요. for i인 range 4444 range 0에서부터 2 0에서부터 4인데 왜 계속 4가 나올까요? i죠? 죄송합니다. 0, 1, 2, 3 0, 1, 4번 그리고 b 곱하기 2 5승을 해버렸네요. 그죠? 여기서 1씩 들어가야 됩니다. 1로부터 시작을 해서 1승은 1 곱하기 2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2의 4승은 16이다. 그런 식으로 몇 승째 있는지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방금 뭐 컴퓨터가 이상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복 수행, 몇 번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줄 건지 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2의 8승 구해주고 싶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2의 8승은 256이다. 2의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저희가 뭔가 뭐 프로그램 비슷한 걸 만들어 준 거예요. 2의 몇 승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 거죠. 여기서는 a의 값을 계속해서 바꿔주면은 뭐 계산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range를 이용을 하면 몇 번 그 반복문을 들어가게 되는지 그거를 정해주는 게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포문과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그 전에 수행을 했었던 요 명령어를 다시 range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ange를 이용을 할 때 그 길이가 굉장히 가변적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 max에 5개 있고 names에 5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리스트에 있는 요소값의 개수가 몇 개인지 우리가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다가 range 0에서 뭐 5개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 리스트의 개수가 굉장히 가변적이고 우리는 그때그때 알지 못한다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length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len 함수를 이용을 하면 이 max 안에 들어있는 그 요소값의 개수가 바뀌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좀 쉽게 해보자. for I in range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크는 max 안에서 I 번째에 있는 게 마크예요. 그리고 넘버는 이제 i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뭐 참 문제가 안 생기겠죠. 얘는 지워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빼주고 이렇게 해주면 아까랑 똑같이 이동성, 이연아, 이승연, 나기정, 김유빈 나오고 점수 90, 25, 67, 45, 80 이렇게 순서대로 똑같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range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 거고 이 range 안에 있는 요소값인 0, 1, 2, 3, 4가 마크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제 아까는 마크를 바로 여기서 가지고 왔었죠. 근데 이제는 그 range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그 요소 값들을 이용을 해서 점수를 할당을 해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넘버도 아까는 제가 약간 수동으로 1씩 더했는데 이제는 그 숫자가
range 리스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range 함수를 이용을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몇 번 우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지 정할 수 있고, 심지어 그 안에 있는 요소 값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코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range 이용해 가지고 폼은 사용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뭐 모든 제어문들은 제어문 안에 다른 제어문을 계속해서 넣을 수 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뭐 사실 if문도 제어문인 거고, 뭐 포문 안에 if문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뭐 포문 안에 포문을 또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제어문 안에 제어문을 또 넣을 수 있다. 포문 안에 포문을 또 넣을 수 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9구단 같은 게 그 얘기겠죠. 뭐 2단을 다 하고, 뭐 3단을 또 하고, 뭐 4단을 하고, 뭐 이런 9구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9구단을 외자. 포문을 이용을 해서 for i in range 2단에서부터 9단까지 한번 외워보도록, 5단까지만 해볼게요. 5단, 4단까지만. 그러면 range 2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2, 3, 4 이게 이제 i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print string i 플러스 몇 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1에서부터 9까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9일은 9, 9, 2, 10, 1은 2, 2, 4 뭐 이렇게. for a, 그러니까 변수명이 섞이면 안 되니까 변수명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for a in range 또 1에서부터 9까지 1에서부터 9까지니까 1에서부터 10까지 1,10 해주면은 10표 10 해주면은 되게 되는 거예요. print string i 플러스 이고 곱하기 플러스 string a 플러스 equal 플러스 string i 곱하기, 그러니까 뭐 파이썬에서 곱하기는 별표 표시죠. 곱하기 a 이렇게 해주면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밑에 뭐라 그럴까, 저 주석 때문에 에러가 났죠. 자, 다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간 거죠. 처음에 i가 2단이 들어간 거예요. 2단이 들어가고 i는 2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포문에 들어갑니다. a가 1, 2, 그러니까 스트링 요 뒤에 부분이 x 곱하기 표시 뒤에 부분이 a죠.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포문이 앞에 i는 2로 유지된 상태에서 뒤에 두 개를 곱한 값을 쭉 알려주는 거죠. 2단 1은 2, 2, 4, 2, 3, 6, 2, 4, 8, 2, 5, 10, 2, 6, 12, 7, 14, 28, 16, 29, 18 그리고 저희 4단까지만 했죠. 3단은 이렇고 4단은 이렇고. 그래서 커다란 포문이 하나가 있고 그 안에 또 작은 포문이 이렇게 종속이 되어 있는 형태로 지금 인덴테이션으로 종속을 표시를 해줬죠. 그리고 지금 2단으로 인덴테이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인덴테이션 그리고 요 포문 안에 또 종속이 된 두 번째 인덴테이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뭐 인덴테이션은 여기서는 스페이스바가 4개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고 근데
요 개수는 바뀔 수가 있어요. 1, 2, 3, 4, 5, 6, 6개로 바꿔 보겠습니다. 바꿔보면 바꿨을 때 바꾸는 건 상관이 없는데 바꾸면 다른 것들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한번 실행을 시키면은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에러를 내보겠습니다. 에러가 나는 게 unindent does not match any outer indentation level. 그죠? 인덴테이션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거는 요 둘이 인덴테이션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얘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또 새로운 인덴테이션 앞가는 4개였죠. 4개고 6개고 상관없다. 상관이 없는데 한 번 시작이 되는 인덴테이션은 계속해서 같은 기준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6개 이후에 2개가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리고 여기서는 뭐 또 5개로 바꾸는 것도 뭐 3개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한 번 시작이 되면 기준을 계속해서 같은 걸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다음 줄에다가 또 새로운 명령을 써주고 싶으면은 같은 수준에서 써줘야 되는 거죠. 지금 저희 파이썬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인덴테이션이 왠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부분에서는 얘가 인덴테이션을 맞춰줘요. 아무튼 뭐 인덴테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제어문 안에 다른 또 종속이 된 새로운 제어문 안에 다른 새로운 제어문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얘를 또 하나 써놨는데 이거는 뭐 3단 3, 6, 9, 12를 뭐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거를 그냥 한 거네요. 뭐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문을 이용을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앞에 있는 거를 뭐 다시 해보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앞에 있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 2, 3, 4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1, 2, 3, 4에다가 3을 곱해주면서 그 결과값을 넣어주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걸 짜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또 i in a 안에 있는 i 값들을 가지고 뭐 a 곱하기 3을 해주면서 리절트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리절트 그럼 오픈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고 인덴테이션 빼고 프린트 A 해주면은 실행을 시키면은 프린트 A가 아니죠. 프린트 리절트를 했어야 되네요. 다시 실행을 시켜주면 A가 아니죠. I를 했어야 되네요.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죠. 그죠? 3, 6, 9, 12 라는 새로운 리스트가 생기게 됩니다. 리절트, 새로운 리스트가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비어있는 리스트인 리절트 안에 어펜드를 해준 거죠. 여기다가 하나씩 3을 곱해주면서.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줄로. 리절트는 뭐 다시 리절트는 뭐 비울 필요도 없고 그냥 리절트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리절트는 리절트 2라고 하겠습니다. 리절트 2 지금 리절트 2라는 리스트는 없죠. 리절트 2라는 리스트는 없어요. 그죠? 리절트는 리스트인데 i 곱하기 3을 해줄 거야. 근데 이 i 곱하기 3에서 for num in i 이렇게 해주면은 한 줄로 포문을 좀 전에 했던 똑같은 포문을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for i
A 로 하겠습니다. I 곱하기 3을 해주면서 이 result 2라는 리스트 안에다가 넣어줄 건데 여기다가 얘를 잘못 썼네요. 지금. 그죠? I in A 이렇게 해주면은 result 2내는 3692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포문을 한 거예요. 지금 for I in A를 돌릴 건데 I 곱하기 3을 해주고 그거를 리스트로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밖에 리스트 표시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이런 식으로는 표현이 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스트에 내포를 해서 이 포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다 그냥 심심하니까 4도 한번 넣어주고 보겠습니다. 그럼 result 2는 4, 8, 12, 16 이렇게 1, 2, 3, 4에다가 4를 씩을 곱해준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요 위에 있는 거는 잠시만요. 무슨 소리였어? 예, I 곱하기 3 요거랑 같은 뭐라 그럴까? 같은 그 명령어라는 거죠. 같은 커맨드, 같은 일을 해주는 커맨드인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를 또 해볼게요. I 곱하기 3을 해주는데 그 안에다가 또 if 문까지 넣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result 3는 I 곱하기 3을 해줄 거야. for I in A. A 안에 있는 I이고 거기서 if I가 %가 0이면 이 얘기는 뭐냐? 짝수면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result 3 짝수에만 2랑 4에다가만 3을 곱해준 값을 우리한테 리턴을 해줬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앞에서 했었던 구구단을 외우는 거랑 비슷하게 제어문 안에 포문 안에 포문이 있는 형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result 4는 리스트로 x 곱하기 y를 해줄 건데 죄송합니다. 2에서부터 9까지 그리고 y는 1에서부터 10까지 자 이렇게 포문을 두 번 연습해서 써주면은 요 포문 안에 요 포문을 넣어주면서 x 곱하기 y를 계속해서 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result 4를 보면은 여기가 2단, 3단, 4단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잘 쓰면은 좀 더 코딩을 깔끔하게 할 수 있겠죠. 한 줄에다가 그냥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약간 헷갈리고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는 안 써서 그럴 텐데 저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다 써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익히셔서 시험에 내기도 좀 좋죠. 이런 게 그죠? 잘 익히셔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이 넘어가. 어라? 저희 튜플 배웠었나요? 튜플 내용 수업 했었나요? 누군가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자, 튜플을 안 했으니까 여기 나왔나 지금? 자, 튜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 예?
투풀 했던 것 같습니다. 했던 거 같나요? 예, 뭐 그래도 헷갈리네. 제가 슬라이드를 쭉 이어서 만들다 보니까 약간 순서 같은 게 섞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튜플 그냥 한번 또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튜플 리스트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대신에 다른 점은 값을 바꿀 수가 없다. 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값을 바꿀 수가 없다. 그리고 표현을 해주는 방식은 리스트는 이렇게 꺾은 선으로 하지만 튜플은 괄호로 싸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예를 보여드릴게요. 튜플 1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냥 요게 튜플입니다. T1. 타입 T1은 튜플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약간 튜플을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하나의 요소값이 하나만 있을 때예요. 튜플 안에 요소값이 하나만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요소값 하나만 넣어주는 T2는 가로 열고 뭐 1 하나만 넣어주고 싶다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T2 이렇게 나오는데 타입 T2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인티저라고 나와요. 그죠? 저희 평소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괄호로 묶어서 어떤 뭐 데이터를 하나만 있을 때 넣어주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예를 들면은 A, 소문자 A 이렇게 하나만 넣어주면은 T2는 지금 A인데 타입 T2를 해주면은 스트링이라고 나와요. 그냥 가로로 단순하게 이렇게 한 개만 넣어서 묶어줘 버리면은 얘를 튜플 하나 있는 튜플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이 안에 있는 그 데이터에다가 그냥 T2 데이터를 T2라는 이 앞에 있는 그 변수명에다가 그냥 할당만 해주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요소값이 하나 있는 튜플을 어떻게 만드냐? T2는 아까랑 똑같이 1을 해주는데 뒤에다가 쉼표를 하나 찍어줍니다. 쉼표를 찍어주면은 얘는 튜플이야 라고 그냥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2를 해주시면은 튜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쉼표 하나 찍었을 뿐인데, 그죠? T2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뒤에 쉼표가 있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나? 튜플인데 1, 2야. T2는 예. 이런 식으로는 안 되네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튜플이라고 앞에 써주고. 심지어 튜플이라고 얘는 튜플이야 라고 그 인식을 시켜줘도 뒤에다가 쉼표를 찍어서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튜플이라고 해줘도 그렇게 편리하진 않네요. 리스트를 그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트 1을 1, 2, 3 이라는 L1인 1, 2, 3이라는 리스트예요. 그런데 T3는 tuple L1 이렇게 해주면은 T3는 이제 tuple로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타입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하다 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리스트에 값이 하나만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는 뒤에다 쉼표 안 써줘도 되죠. 왜냐하면 이 꺾은 선 괄호로 표현을 해주는 게 다른 게 없으니까 리스트를 표현할 때 말고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굳이 뭐 쉼표 같은 거 안 찍어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에서 튜플로 바꿔주면 예, 뒤에다가 쉼표를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요소값 하나만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걔를 튜플로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개의 요소값들을 T4는 그냥 쉼표로
이렇게 나눠주고 아무런 표시를 안 해주면 기본적으로 튜플로 얘를 만들어줘 버려요. 튜플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튜플 안에 튜플을 넣는다든지 튜플 안에 리스트를 넣는다든지 그런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T5는 바로 열고 뭐 A, B 그리고 AB, CD 그리고 또 리스트 EF, GH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T5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튜플은 그 값을 바꿀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delete T5 0 이렇게 해주면은 튜플은 아이템에서 값을 바꾸고 뭐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와요. 지울 수가 없어요. 리스트에서는 이게 가능했죠. L1은 A, B, C 뭐 이런 게 있다고 할 때 딜 L1 0 해주면은 이렇게 뭐 아무 얘기 안 나오고 L1을 보면은 L1의 0 첫 번째 요소 값이 사라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튜플에서는 불가능하다. 한번 만들어진 튜플은 그 튜플을 완전히 새로 뭐 만들기 전에는 안에 있는 값을 바꿀 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튜플 안에 리스트는 바꿀 수가 있죠. L1에서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L1의 1은 C죠. 얘는 D야. 그러면은 이제 L1을 C가 D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튜플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해요. T5의 1은 C야 라고 하면은 아이템 어사인먼트가 불가능하다라고 또 에러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튜플 안에 마지막 게 리스트로서 들어가 있죠. T5의 마지막 요소가 지금 리스트입니다. 그럼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을 우리가 또 가지고 오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헷갈리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튜플 안에 있는 리스트의 값을 바꾸는 건 가능하냐? 얘를 F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가능합니다. 튜플 안에 값을 바꾸는 건 불가능한데 튜플 안에 있으면서 리스트인 거는 그 값을 바꾸는 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튜플 안에 있는 리스트는 가변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그 데이터의 value를 바꾸는 것이 뭐 어사인먼트라든지 심지어는 딜리트도 가능합니다. 좀 헷갈리죠, 그죠? 튜플 안에 있는 값은 바꿀 수 없는데 튜플 안에 있는 가변 데이터 타입의 값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값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은 뭐 나머지 뭐 인덱싱도 가능하고 슬라이싱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두 개의 값을 뭐 더해가지고 하나의 다른 튜플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길이를 구하고 튜플 연속으로 3번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 리스트와 동일하게 가능하다가 튜플입니다. 그래서 튜플, 리스트, 문자열 뭐 이런 것들 어떠한 밸류가 있고 그 밸류들이 특정한 우리가 나열을 해준 순서에 따라서 나오죠. 또 그러한 것들을 시퀀스라고 부른다. 우리 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문자열도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문자열도 개별 문자만을 요소로 가지면서 그것들이 특정한 순서대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니버시티 뭐 이런 것들이 UNI, VER, SI, PY 그러니까 심지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순서에 의해서 나와야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죠. 이런 게 시퀀스인 겁니다. DNA 시퀀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ACGT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특정한 순서에 의해서 배열이 되어 있는 것들 이걸 시퀀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문자열도 문자열, 리스트, 튜플 전부 다 시퀀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이 문자열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상태에서 그 불변 데이터이기 때문에 내용을 수정을 하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A1은 지금 N이죠. A1은 K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이템 어사이먼트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 replace 쓰면 되죠. replace를 써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바꾸는 것은 가능은 한데 이거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아이템 어사이먼트 식으로 데이터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요 리스트, 튜플, 그 스트링 얘들 간에는 뭐 데이터 타입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요 B는 리스트 A 는 이런 식으로 문자열에서 하나하나의 값들을 전부 다 저쪽에서 요소 값으로 만들어주면서 리스트로 만들어주고요. C는 tuple A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마찬가지로 하나씩 쪼개면서 튜플로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D는 string C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합쳐 그 스트링으로 또 만들어줘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또 웃기죠.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스트링을 리스트로 만들어주면은 쪼개서 리스트를 만들어 버리는데 리스트나 튜플로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애들을 다시 스트링으로 만들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리스트 표현식을 그대로 그냥 스트링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기본 형태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 B라는 리스트를 하나의 스트링으로 다시 처음 형태로 만들고 싶으면은 조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조인을 해줄 때 그냥 뭐 비어있는 조인의 사용법은 기억이 나시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탭으로 쪼개져 있게 스트링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탭.join 가로 열고 합치고 싶은 거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지금 U 탭, N 탭, I 탭 뭐 이런 식으로 조인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은 그냥 쭉 붙인 값을 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스트나 튜플로 돼 있는 데이터 타입들을 하나로 쫙 합치면서 스트링으로 만들고 싶으면 조인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또 질문 없으신가요? 채팅창을 어떻게 여는 게 있었는데 자, 질문이 하나 있네요. 자, 질문을 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def가 아니라 지금 거기서 그 값을 지울 때 사용을 하는 건 def가 아니라 del이에요. 죄송합니다. 요거를 써주셔야 지워지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또 다른 함수입니다. del을 써야 값을 지워줍니다. delete의 줄임말이에요. del은. 어떻게 뭐 질문에 답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딕셔널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또 딕셔널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딕셔너리 말 그대로 사전이죠. 사전. 이 딕셔너리는 우리가 그 뭐를 찾으면은 걔에 해당하는 값을 알려주는 거예요.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자료형입니다. 연관 배열 또는 해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인스타그램을 할 때 인스타그램 뭐 해시태그 붙인다 그러죠. 그 사진이랑 연관이 있는 내가 올린 지금 이 올린 그 사진이랑 연관이 있는 그런 말들을 막 써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대응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거기서도 이 사진이랑은 뭐 내가 농구를 하고 있는 사진을 올려놓고 샵 농구, 샵 친구 뭐 이런 거 써놓으면은 이 사진은 이제 친구 농구랑 연관이 있는 어떤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를 한 쌍으로 갖는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볼을 키로 써주면은 야구를 밸류로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를 키랑 밸류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보여드릴게요. A는 이 딕셔너리도 표현을 해주는 거는 뭐라 그러죠? 굴곡이 있는 굉장히 굴곡진 괄호 표시를 이용을 하면서 요 안에다가 예를 들면 베이스볼 A를 키로 지정을 하고 스트링으로 해야겠죠. 그러면서 콜론으로 해주고 뒤에다가 밸류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야구라고 밸류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딕셔너리에는 순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서라는 게 이 딕셔너리로 가게 되면 중요한 거는 키와 밸류만 중요하게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이냐? 자, A에서 이렇게 우리가 딕셔너리를 만들었으면은 A에서 베이스볼이라고 인덱싱을 하는 식으로 해주는데 그 안에 인덱스 값 대신 키 값을 넣어주면은 우리한테 야구가 지금 유니코드로 돼 있어서 유니코드를 보여줬죠. 이런 식으로 키 값을 넣어주면 밸류 값을 줘요. 근데 밸류 값을 넣어준다고 키 값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굉장히 여러 개 키와 밸류 쌍들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키랑 밸류들을 쌍으로 묶고 쉼표로 그 쌍들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런 식으로 나누어 주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 뭐 명함 같은 걸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딕은 가로 열고 이름은 콜론 내 이름은 동성이야. 그리고 쉼표 하나의 쌍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콜론 1, 2, 3, 4야. 이거는 그냥 인티저로 넣어주겠습니다. 쉼표 그리고 생일은 콜론 4월 14일이야. 가로 닫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어떤 순서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리스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첫 번째 거의 대응 관계를 보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0 넣어줘도 딕셔너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순서에서 시퀀스에서 가지고 오는 것처럼의 인덱싱이 되지가 않아요. 이럴 때 내가 이름을 알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name 이렇게 써주면은 동성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 phone 그러니까 그 키 값을 넣어줘야지 우리한테 밸류 값을 알려줍니다. 딕셔너리예요 그게. 그리고 first는 0414 그러면서 그 키 값과 밸류 값들은 또 뭐 스트링도 들어갈 수가 있고 숫자형도 들어갈 수가 있고 리스트나 튜플이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키 값이나 밸류 값에 그게 어떤 의미이냐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리스트를 하나를 넣어볼게요. 1, 2,
3이라는 리스트가 있고 거기는 그냥 ABC라고 죄송합니다. 리스트는 안 되고 튜플이 가능해요. 튜플. 예, 가변적인 값에는 키값에는 가변적인 값은 들어갈 수가 없고 불변적인 값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튜플은 가능하고 근데 대신에 value 값에는 리스트가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다. value 값에는 리스트가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 했던 것처럼 다시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키값에 해당하는 요 키값에 해당하는 value 값인 리스트 1, 2, 3을 저희한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심지어 리스트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을 우리가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요소 값이 지금 1에서 A로 바뀌었죠. 그리고 스트링에서 뭐 숫자형에서 스트링으로 뭐 다 가능하다. 심지어 키값도 숫자형이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잠시만요. 1에서 5 2는 4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저 키값을 숫자로 넣어줬으면은 다시 할게요. 네, 우리 키값이 지금 숫자죠. 숫자로 넣어줬으면 숫자형으로 인덱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같은 숫자라고 해도 스트링으로 해주면 숫자 그 데이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겁니다. 키값이 없다. 이 스트링 1은 키값이 없어요. 지금 2는 우리 스트링 타입으로 넣어줬죠.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같은 1이라는 같은 1이라도 스트링 타입으로 또 키값을 한번 넣어주고 숫자 타입으로도 한번 키값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둘은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 약간 난잡해졌는데 제가 다시 첫 번째 걸로 딕셔너리를 바꾸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딕셔너리 안에 키값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은 거를 가지고 와 달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나오죠, 그냥.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쓰고 얘는 섹스는 남자야, 성별은 남자야 라고 써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그냥 새로운 값을 그 리스트에서 어펜드 하듯이 새로운 값을 애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에 새로운 쌍을 넣어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A는 뭐 이것도 뭐 같은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2라는 키값에다가 B를 할당을 하면서 A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name이 지금 동성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새로운 값을 그냥 넣어줄게요. 그냥 리아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할당이 되어 있던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이미 그 새로운 값을 똑같은 키 값을 가지는 새로운 거를 뒤에다가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할당이 되어 있는 value를 바꿔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딜리트를 해보면
딜리트를 하는 것도 딕셔너리 안에 있는 값을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없다 그랬죠. 딕셔너리에는. 그래서 특정 키값에 해당하는 거를 지우고 싶으면은 딜하고 거기다가 그 키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딕을 다시 보면은 지금 이제 네임에 해당을 하는 그 쌍이 사라졌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냥 재미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김연아, 유현진, 박지성, 김연아 하면 피겨스케이팅, 유현진 하면 야구, 박지성 하면 축구 뭐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게 그냥 딕셔너리인 거예요. 그래서 김연아라고 넣어주면 스트링 타입으로 넣어줘야 돼요. 김연아라고 하면 앞에 프린트 김연아라고 하면 피겨스케이팅 유현진이라고 하면 야구 손흥민이라고 하면 손흥민이 아니죠. 이제는 요즘에 뭐 축구하면은 손흥민이죠. 근데 전에는 박지성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딕셔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키값에 리스트는 안 되는데 튜플은 된다.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예, 그 정도 하면은 딕셔너리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들은 대부분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전에 뭐 할당과 카피가 있었죠. 자,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값을 1, 2라는 튜플로 해주고 value 값은 3, 4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로서 만들어줬어요. 자, 여기서 저 3, 4라는 걸 가지고 오고 싶으면은 A에서 튜플 1, 2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딕셔너리 안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요 튜플을 할 때 꼭 이 튜플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튜플이랑 같은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는 튜플을 넣어주면은 요 3, 4라는 걸 줍니다. 이게 뭐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특정 리스트가 카피가 된 거냐, 그 새로운 이름을 할당을 해준 거냐, 같은 리스트에다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전에 잘 생각을 해보시면 수업에. B는 리스트 1, 2, 3 이렇게 만들었을 때 만약에 C는 B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C는 같은 리스트가 나오죠. 1, 2, 3을 요소값으로 가진 리스트. B도 1, 2, 3. 그런데 이때 C1을 A로 우리가 바꿔주면은 C도 바뀌지만 C가 바뀌는 건 당연하지만 B도 바뀐다. 이게 그 할당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앞에 1, 2, 3이라는 리스트가 어딘가에 생겼고 거기다가 처음에 B라는 이름을 할당을 해줬던 건데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C는 B야 라고 하면은 이 리스트 요거랑 똑같이 생긴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리스트에다가 그 B라는 이름이 지금 할당이 되어져 있는데 C라는 새로운 이름만 할당을 해주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할당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완전히 똑같은 리스트를 하나 새로 만들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은 뒤에다가 꺾은 선으로 가로를 열고 뭐 콜론 하나 해주고 꺾은 선으로 또 가로를 닫고 이렇게 하면은 D, B 아까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지금은 D, E를 B로 바꾸겠습니다. 이퀄 표시 두 개니까 지금 이거는 같다라는 거를 판정을 하는 거네요. 이렇게 하고 D를 열면은 지금 이 3이 B로 바뀌었죠. 근데 B는 안 바뀌었습니다. 이게 카피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복제를 한 거예요. 완전히 똑같이 생긴 리스트를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얘는 얘랑 같은 애가 아닌 겁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다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C는 2를 가진 튜플을 새로 만들었어요. A, 1, 2 이런 튜플을 만들었을 때 3, 4를 주는데 그냥 이름만 그 안에 있는 밸류만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러올 때 A, C 이렇게 해도 이 밸류 값을 준다. 굉장히 별거 아닌 얘기였는데 제가 좀 복잡하게 얘기를 했네요. 뭐 이렇게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딕셔너리에도 관련된 함수들이 있습니다. 딕셔너리 관련된 함수들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안에 있는 키값들을 리스트로서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D는 A는 D, B는 A.keys. 그러니까 저번에 이 딕셔너리에다가만 사용을 하는 이런 함수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메서드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면은 B를 쳐보면은 리스트가 하나 생겼는데 여기 있는 phone vs sex라는 이 키값들을 요소값으로 가진 리스트를 줘요. 그리고 C는 A.value 값들을 values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주면은 value 값들을 요소값으로 가진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D는 A.items 라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주면은 D 안에는 키 값과 value 값을 그 두 개의 요소를 가진 튜플이 하나의 요소가 되는 큰 리스트를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저희 ge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A.get 지금 phone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 phone이라는 키 값을 가지고 있는 value를 저희한테 리턴을 해줘요. 1, 2, 3, 4죠 지금 phone은. 근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랑 똑같죠. 근데 요게 왜 굳이 또 있냐? 지금 네임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딕셔너리 안에서. 한번 없는 값을 해주면은 에러 메시지를 주죠.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줘요. 근데 만약에 get으로 해주면은 없어도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에러가 안 나요. 에러가 안 나죠. 그죠? 그래서 뭐 긴 코드를 써서 그 안에서 딕셔너리를 굳이 내가 만들었고 그 딕셔너리에서 없는 값을 넣어줘도 에러가 안 나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ge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개인적인 생각은 꼭 있어야 되는 값을 뭐 불러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에러가 무조건 안 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뭐 에러 표시를 해주면은 뭐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get으로 하면 에러가 안 난다. 그게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이다. 인 겁니다. 그리고 A 안에 어떤 특정 키 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면은 뭐 이렇게 phone in A라고 하면은 true라고 얘기를 해줘요. phone이 있냐 A에 이렇게 써주면은 키 값으로서 그게 존재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value 값으로 phone의 value 값으로 있는 1, 2, 3, 4를 넣어주면 1, 2, 3, 4 in A 해주면은 value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in 함수로 사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요 값이 키 값으로서 딕셔너리에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거다. 그리고 clear라는 함수가 있어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거는 단순하게 싹 다 지워주는 함수입니다. 저희 집합 조금만 더 집합까지만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는 저희 지금까지 뭐 이런 뭐랄까 어떤 묶음
뭐 이런 데이터들 배운 것들이 몇 개가 있죠.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그리고 딕셔너리는 좋은데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죠? 딕셔너리 잘 쓰면 왠지 뭐 데이터 맞추고 뭐 저희 중간고사 때도 했던 뭐 그런 게 있었죠. 특정 지인의 익스프레션이 뭐 얼마냐 뭐 이런 거. 뭐 하면은 딕셔너리를 쓰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뭐 딕셔너리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아까 B에다가 BC 그러니까 요렇게 리스트 두 개를 그냥 만들어 버리면은 딕셔너리랑 굉장히 비슷한 거를 할 수가 있어요. C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birthday를 가지고 오고 싶어. B에 저 키값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은 B. 인덱스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가로 열고 dirth 가로 닫고 그리고 인덱싱 해주면 뭐 요 형태가 요게 요거랑 굉장히 유사한 A타입 지웠구나. 굉장히 유사한 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딕셔너리 형태로 데이터를 뭐 처음서부터 만들면은 좋은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리스트 뭐 여러 개 만들면서 어떤 인덱싱 비슷한 거를 사용을 해서 많이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집합, 집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집합 자료형 세트라고 부릅니다.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리스트, 튜플, 문자열도 뭐 어떤 문자의 집합인 거니까 문자열, 스트링, 딕셔너리, 이제 세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트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또. 뭐 설명을 보자면 집합에 관련된 것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형인데 세트 명령어를 사용하거나 저희 딕셔너리에 사용을 했던 요 표시를 괄호를 굴곡진 괄호를 사용을 하면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대신에 요 콜론으로 어떤 쌍을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복을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순서가 없다 보니까 특정 값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S1은 세트 가로 열고 리스트에서 1, 2, 3 이렇게 해주면 S1은 세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타입 S1 해주면은 세트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S2는 아까 이 딕셔너리에도 사용했던 괄호 안에다가 1, 2, 3 써주면 S2 쳐보시면 위에 있는 거랑 같은 형태로 지금 얘는 세트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S3는 만약에 또 저희가 일부러 중복된 값을 넣으면서 1, 2, 3 순서대로 안 쓰고 3, 1, 2 3, 3, 3, 3, 1, 1, 2, 2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줘 보겠습니다. 세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S3를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 그냥 또 1, 2, 3이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 처음에 넣어줬던 3, 1, 2라는 순서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뭐 막 나오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도 없고 그리고 중복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이 안에 몇 개 있어 물어보면은 3개 있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많이 넣어줬는데 3개만 남긴 거예요. 그리고 세트에다가 스트링을 넣어주면 그 스트링에 있는 문자 하나하나를 요소 값으로 갖는 세트를 만들어주는데 역시나 L이 2개가 처음에 나왔었죠.
중복을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 있었던 L 중에 하나만 요소값으로 넣어주면서 세트를 집합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트에서는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이런 거를 구하는 게 가능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1은 1, 2, 3, 4, 5, 6 S2는 4, 5, 6, 7, 8, 9 이렇게 세트 두 개를 만들게요. 그 교집합을 구하는 방법은 AND라는 요 오퍼레이터를 그 연산자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S1 AND S2 해주시면은 S1이랑 S2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4, 5, 6이라는 값을 저희한테 세트로서 리턴을 해줍니다. 근데 요 AND라는 연산자는 오퍼레이터는 그 인터섹션이라는 함수랑 똑같은 일을 해요. S1. intersection S2 이렇게 해주면은 또 4, 5, 6을 리턴을 해주죠. 그러면서 합집합을 하고 싶으면은 그 요 바 표시 있죠. Shift를 누르고 그 백슬래시가 있는 거에 있는 그 일자 표시 그거를 해주시면은 S1 바 하나만 해야죠. S2 해주시면은 1, 2, 3, 4, 5, 6, 7, 8, 9 합집합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 인터섹션처럼 얘도 함수가 존재하는데 그건 유니언이에요. 유니언 S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섹션이랑 유니언은 앞에 뒤에 얘들은 바꿔주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2, 1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집합은 그냥 빼주면 되겠죠. S1 빼기 S2를 하면은 S1에 있는 요소값들 중에서 S2에도 존재하는 것들을 제거를 해주면서 4, 5, 6을 제거를 하면서 1, 2, 3만 저희한테 리턴을 해준 거죠. 더하기도 될까요? 예, 더하기는 안 됩니다. 합집합을 하는 방법은 유니언이나 요 바예요. 더하기를 하면은 더하기는 세트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리스트에서도 이런 세트에서 집합에서 하는 게 가능한지 그냥 궁금하네요. 4, 5, 6, 7, 8, 9 L1, L2 예, 이런 거는 되지가 않는다. 리스트에서는 세트에서 사용을 하는 그러한 명령어들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다가는 뭐 append라든지 extend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값들을 요소값들을 집어넣는 것들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집합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S1 add라는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add를 해주는데 1, 2, 3, 4, 5, 6이죠. 제가 만약에 뭐 10을 넣어주고 싶어. S1 지금 보시면은 10이 add가 됐죠. 뭐 이미 있는 값을 한 번 더 add를 해주면은 또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워주는 거는 remove가 있습니다. remove 2 해주면은 S1 안에 있었던 그 2가 사라지게 됩니다. remove는 리스트에도 썼었죠. L1. remove 2 이렇게 해주면은 L1에서 2가 사라지죠. 근데 궁금한 건 add는 리스트에는 add는 안 돼요. 이런 게 참 헷갈리죠. 어떤 함수는 둘 다 사용 가능한데 어떤 함수는 둘 다 사용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사실 외우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